이렇게 지금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고 또 막 버티면서 또 깐죽대는 자가 또 하나 있죠. 한동훈. 여기는 증인신문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를. 그러면서 뭐 전국 돌아다니면서 뭐 치킨 배달하고 이제 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어제는 방송 두 군데 나와서 뭐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뭐 내 주소 다 알지 않느냐 또 이러더라고요. 깐죽하면 이준석보다 한동훈이 한 수 더 위지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기소정 증인신문 제도를 제가 수십 년간 그 일에 종사했지만 제가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대단히 예외적인 제도군요. 거기서 예. 무리하지만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돼서 저를 구속하겠다면 저는 거기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는데 이 법원이나 절차에 응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 특검이 예. 태생부터 이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자기들끼리만 민주당들끼리 아니면 예. 조국당 뭐 비슷하죠. 자기들끼리 정한 태생적 한계로 정치적 편향성이 역대 가장 큰 특검입니다. 예. 네, 지금 특검이 이 공판전 증인신문을 한동훈 전 대표 증인신문으로 신청을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일인데 안 나가셨죠? 예, 뭐 저는 제가 안 나간다고 분명히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얘기도 듣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쪽 일을 오래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한 번도 그걸 써본 제도가 아닙니다. 오. 사실상 안 쓰는 제도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요? 특검 입장에서는 일종의 어그로를 끌기 위한 방식으로 그것도 저는 특검이 얘기하기에도 참고인이자 피해자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저에 대해서 강제 구인하겠다는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매주 한 달 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좀 특검이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 달 반이 지났잖아요. 네. 그동안 뭘 한 겁니까? 수백억 갖다 쓰면서 참고인이자 피해자인 제 바짓가랑이만 잡고 있는 겁니까? 역시 수사가 잘 안 돼서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탈출구를 미리 찾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강제 구인을 말씀하시잖아요. 특검이 강제 구인 얼마든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팩트 체크부터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영남 의원님. 이제 뭐 공판전 증인신문, 기소전 증인신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건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소 전 단계라도 예. 어떤 증인의 그 진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의 경우에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공판이 쭉 진행되면서 그게 주로 검찰 측 증인 신문 절차를 먼저 하니까 검찰의 증인 신청으로 채택이 되면 순서대로 나와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전에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 사람의 진술을 법원의 판사 앞에 그 법원에서 작성하는 증인신문 조서는 좀 특별한 증거 능력이 있거든요. 뭐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여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을 미리 좀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기소 전에도 증인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 증인 소환을. 그래서 이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인데 그 법률에 대해서 정확히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동훈은 내란에 가담한 혐의는 받고 있지 않지요. 그렇죠. 오히려 뭐 명단에 올라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런데 너가 그때 당시에 그 반대하고 또 계엄 해제 결의안도 이렇게 대표로 있을 때 했으니까 그때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와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특검이 요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나가서 설명하면 되지 왜 저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특검에 출석해서 그런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뭐 그거를 출석을 안 해서 지금 공판전 증인신문 뭐 내지는 기소전 증인신문까지 간 건데 그렇게 되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이 배신자 프레임에 더 강하게 걸려든다.
특검 수사에 협조했다라는 이미지가 고정될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이 지금 법원에 이 증인신문을 좀 먼저 해달라고 신청을 한 거잖아요. 법원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증인 소환을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이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법원에서. 그러면 강제로 저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뭐 이준숙이 체포당하듯이 그 구인을 해갈 수 있는데 제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 출신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모른다고 말씀드린 게 뭐 구속하려면 구속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인신문에 안 나왔다고 구인해서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데려가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실시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구속은 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것도 법꾸라진 거죠. 알면서 그냥 막 이런 식으로 구속할 테면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 탄압받는다는 거를 네. 막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엄 당시의 국회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참고인 진술은 국회의장도 했고요. 원내대표 포함해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다 나가서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조경태 의원, 김혜지 의원이 나가서 진술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조경태 의원이 막 배신자라고 엄청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동안에 우리 그 국민의힘 의원들 18명 가가지고 함께 계엄 해제 참여하지 않았냐라는 거를 본인 막 금과 옥조처럼 우리도 함께 했는데 우리가 무슨 내란당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세웠었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의원들, 이를테면 안철수 의원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간다고 펄펄 뛰면서 안 나갔어요. 그래도 한동훈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오라고 하거나 공판전 증인신문까지 참석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한동훈은 당시 당대표였잖아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동훈이 당시 당사의 최고위를 소집해가지고 뭐 당사하고 국회가 오왕장했다 이런 얘기를 늘어놓고 있기 때문에 당시 대표 얘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된다라는 게 특검 측의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미꾸라지처럼 굴고 있는 거죠. 책에 다 썼다 내가 방송 나가서 다 말했다 책에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책에 봐라 다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는 뭐 할 테면 해봐라 마치 본인이 이진숙하고 똑같아요. 투사처럼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참고인 소환돼서 나가가지고 그냥 한마디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마치 해설은 안 될 일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막 꾸며가지고 저는 연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런 논리가 더 웃긴 게요. 그 아까 지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 주셨지만 증인신문이나 참고인 조사 안 나가면서 책을 봐라. 본인 유튜브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면 방송은 뭐더러 나옵니까? 그러면 SNS에 남기면 되죠. 그러네. 뭐더러 나옵니까? 방송에 나와서 하나마나한 얘기, 똑같은 얘기 할 거면 SNS에 그냥 쓰거나 안 나와도 되죠. 이게 이제 그 본인 모순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맞습니다. 그 한동훈은 이진숙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주면 내가 똑같은 모습 연출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또 투사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고, 아니 특검의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지금 대다수 국민의 요구라는 거를 어떤 사람이 모릅니까? 그거를 응해준다라는 것은 상식이거든요. 근데 나와서 그 한마디가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저러고 있다라는 것은 일단 뭐 또 다른 목적이 있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한동훈의 자신의 책이나 이런 데를 보면은 계엄을 자신이 앞장서서 막고 윤석열 정부와 선을 긋고 싶어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뭐 참고인 조사든 증인 신문이든 나와서 한마디라도 하는 순간 이 협조하는 게 돼버리는 그림이 좀 두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또 다른 면을 보자면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전히 당무감사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을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신이 그것을 또 덮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으로 강제 구인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것을 덮는 또 하나의 움직임이 뭐냐면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는 것. 이 연출이 필요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강제 구인을 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가 볼 때 원내 진입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성장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원내 진입하기 위해서는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고 보여져야 되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기에 나가게 되면 이재명 정부
정부와 그다음에 특검이 보수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특검에 동조하는 건 내란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두 개로 딱 짜기려고 한다 이런 측면이에요. 근데 본인이 검사를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비상계엄을 열면 유일하게 국회만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18명 밖에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90명 정도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국민주권을 깨부시는데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예를 들면 동조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본인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다 알 텐데 야 나 구속시켜봐 라고 얘기하는 건 자, 내가 탄압받는 주체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나를 갖다 지금까지 꼴보기 싫은 인간으로 봤던 과정에 대해서 조금은 덮고 가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보궐선거에 나와서 나의 정치적인 미래를 어떤 타진해 봐야겠어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의가 아니라 소위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걷는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한동훈이라는 인간을 바라봤던 우리 국민의 시선이 매우 객관적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이 확인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동훈이 저렇게 나오라고 그러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자기가 검사로 있을 때 했던 짓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별건 수사라고 하는 거죠. 이 건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다가 이 건 나오면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또 구속시키고 기소하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데 걸려 있는 게 많잖아요. 뭐 딸 문제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있고. 그러니까 이거 조사 받다가 나 지금 이런 거 혹시 들통나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아예 안 나가고 버티는 것은 아닐까? 김영남 의원님, 제 생각이 너무 오반가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은 처음에 참고인으로 부른 거기 때문에 예.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내란 관련된 거 말고 다른 거를 물어보기 시작한다고 하면 그 말씀이 맞는데 예. 정말 내란 과정에서의 있었던 일만 물어본다고 하면 그거는 그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리고 별건 수사라는 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한 것은 이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당장 시작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우회 통로로 이제 다른 수사를 시작해서 일로 들어가면 그건 별건 수사인데 어떤 것을 수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지금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수사하다가 그 과정에서 다른 게 발견이 돼. 그래서 그걸 더 수사하기 시작하는 건 그거는 그 불법적인 별건 수사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별건 수사도 조금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별건 수사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저는 한동훈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안 나오고 버티는 게 아닌가 그러면 싶은데. 걱정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요,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계속 저렇게 버틸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제 구인을 할까요? 아니 그 법원에서 이미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안 나오면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가 있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말씀대로 그런 걸 좀 노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 구인돼서 끌려가는 모습을 연출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좀 털어낼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한동훈이나 이준식이나 의도가 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상을 높여봐서 뭔가 말도 안 되는 지지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요즘에 보면은 뭐 민심 경청한다고 막 전국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올리더라고요. 민심 경청. 근데 뭐 저기 지 마음대로 하고 다니는 건 좋은데 저는 지난번에 박영신 앵커님 제가 예. 그 YTN인가 연합뉴스인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예. 앵커가 멘트를 하는데 한동훈이 저거를 소개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경청했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하는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죠.
민심 경청을 한다면서 어디어디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저도 뭐 존중드리고 맞습니다. 이제 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전할 때 앵커들이 특히 이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어떤 어휘의 순서를 제대로 배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건데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지금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닌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유튜버로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자신이 민심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게 이제 앞서서 언론들이 하나의 정치인을 어떻게 또 포장해주고 어떻게 알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목들을 조심해서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 유튜브 활동이라는 것이 오직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자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만 그 안에 내용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하나하나 찾아보시기가 힘들어서 저도 가끔씩 이제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보는데, 대략적으로 저 영상을 뭔가 라이브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이분과 조율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살아있는 인터뷰라기보다는 충분히 이 내용들이 다 조율된 상황에서 그 내용이 한동훈이 대응할 수 있고 원할 수 있는 방향의 컨텐츠가 생산되고 있어서 살아있는 경청이라기보다는 만들어진 경청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근데 치킨 배달도 하고 그러는데 조회수는 뭐 정어리 TV에 한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뭐 민심 경청한다고 그러길래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뭐 지책을 보든지 유튜브를 민심 경청? 우리 정어리 TV 보면 돼요. 민심을 똑바로 들었으면 특검에 나가는 게 맞죠. 엉뚱한 민심을 들었는지 본인이 거부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동훈은 특검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은 친윤이 존재하는 한 국민의힘에 착근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볼 땐 지금 차도살인을 노리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호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얘기가 한겨레 발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그다음에 나경원 이런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면서 친윤들을 몰아내고 뭐 자기들 딴에는 합리적인 인물들이 국민의힘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는 형태의 여러 가지 그 지방선거 시나리오들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있는 핵심 지지층들한테는 욕 안 얻어먹으면서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치킨이나 배달하고 여기서 정치적 성과를 얻으려고 하는 꼼수, 차도살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한동훈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다.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모를까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알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참 저는 바보 같은 정치적 행보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